사실 이제 좀 김무상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분이 뭐 지난번에 이제 국힘에서 대선 후보 중에서 일이 깜짝 등장해서 근데 이게 그래도 꽤 지속성 있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노동개혁 세미나에 이분이 이제 등장하셨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의원이 60여 분이나 모여가지고 야 이게 뭐 실질적인 어떤 대선 캠프 출정식이 아니냐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예. 지지율이 깡패잖아요. 예. 어떠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피크인 것 같아요. 이제 빠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분이 정광훈 씨랑 연결돼 있잖아요. 정광훈 집회도 너무 많이 나가고 실제로 만약에 선거전 들어가면 공격당할 때 너무 많은 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정광훈의 광화문파와 소년보의 여의도파 간의 경쟁에서 지금 주류는 소년보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소년보파는 만약에 네. 탄핵이 인용이 될 시에는 누굴 미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님을 그때 되면 그 좋은 이야기. 그 사람들은 네. 이길 만한 후보 쪽으로 간다니까요. 지금 여의도파나 개신교 주류, 기독교 주류들은 그리 갈 가능성이 많아요. 네네. 그러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겠죠. 김무수 장관 네. 말씀하신 지금은 뭐 고용노동부 네네네. 장관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노동개혁 세미나에 오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야 그런데 이제 뭐 예. 국민의힘 의원 60여 분이 이제 간 거에 대해서 예, 뭐 그거는 아마 김무수 장관도 그 정도로 사람들이 해석할 거다 정도야 알고 봤겠죠. 그 민감한 시기에. 네네. 근데 우리 김무수 장관님 오랫동안 정치 같이 해서 잘 압니다. 잘 아는데 이제 옛날에는 굉장히 왼쪽에 그쵸. 예, 계셨다가 너무 많이 보수 했었던 분인데. 정당에 네. 왔다가 우리 당이 굉장히 오래 있었죠. 경기도지사 뭐 예, 경기도지사도 하고 국회의원도 3번인가 하고 근데 낙선을 2번을 하고 서울시장하고 그렇죠. 또 네. 대구에서 네. 그리고는 최근 한 5년 정도를 자유통일당을 했거든요. 정광훈 목사하고 네네네. 같이 자유통일당을 하면서 이제 완전히 거리의 투사가 되신 분이라서 국힘 당적은 있어요. 그것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유통일당 당적을 얼마 전까지 그럼 이중 가졌는데 당적은 안 되잖아요. 경산원 위원장 하면 고용노동부 장관 하면서 당적을 버렸는지 그거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이제 이분이 저희가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근데 뭐 김구 선생이 중국 국적이다. 네네. 김구 선생 국적이 뭡니까? 김구 선생 국적은 뭐 여러 가지 그 있습니다만 중국에서 중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국사학자들이 다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편입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그걸 모르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이제 굉장히 좀 나가는 이야기, 너무 나가는 이야기고 단일 종족주의라는 책 아세요? 네. 몇 년 전에 그 예, 정말 예. 전국을 뭐 아주 우리 논란으로 뭐 식민지 예. 건대화론 그거를 쓰면서 그 안에 이제 위안부나 강제징용 문제나 뭐 독도나 이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내용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근데 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굉장히 빠져 계신 분이에요. 김무수 장관이. 그래서 사석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책 이야기를 굉장히 하신대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상당히 그런 극우적인 그런 입장들이 국민님 안에서 저하고 제일 이렇게 보면 극과 극에 계신 분 같아서 그분이 만약 출마를 하시게 되면 당원들하고 우리 지지층 우리 국민들이 결국 이제 후보를 뽑을 건데 나중에 예? 이재명 대표는 우리 안방까지 다 쳐들어와가지고 중도 보수라고 저러고 있는데 김무수 장관 같은 분 내세워가지고 이길 수 있느냐 그 점을 아마 우리 국민들이나 당원들께서 예, 판단하시지 않겠어요? 김문수 뭐 현상이라고 표현하죠. 김문수 그렇죠. 현상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맞서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표이나 아니면 보수를 대표하시는 분들은 강하게 맞서야 되고 이게 논리적으로 그 당시 일제시대 국적이 일본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8.15가 광복이 아니고 패망의 날이 되잖아요. 나라 망한 날이에요. 그렇잖아요.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들은 반국가 단체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제가 볼 때 본인도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극우와 보수 간의 싸움을 벌여야 될 판이에요. 이게 우선 정리가 돼야 돼요. 그 싸움이 그치고 난폭하게 진행되더라도 해서 정리가 돼야 국민들이 아 진짜 저 당이 보수 정당이구나. 보수 본령을 안 벗어나구나는 신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같은 당이라고 해서 우물쩍 넘어간다? 안 돼요. 우울증 안 넘어가요. 근데 우리 안 와닿죠. 이 국민의힘이 극우를 내몰고 내쫓아낸다.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쫓아내야죠. 민주당도 극자는 쫓아내야죠. 민주당도 극자들이 더더더 붙어 있잖아요. 없어요. 왜 없어요? 제가 뭐 당적은 없죠. 극자는 없어요. 아니 근데 우리가 극우를 쫓아낸다 이거보다 우리가 너무 오른쪽에 가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이수 말씀하신 대로 보수를 튼튼하게 지키고 거기에
좀 극우적인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도 허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군사력을 동원해서 개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그거는 진작 정리했으면 안 좋고 맞다 이거지. 앞으로 언젠가는 정리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선 야 너나 잘해 우선 능력하지 말고 이거라니까요. 오케이 할게. 예, 그 얘기는 이제 뭐 이 정도까지 하고요. 김문수 장관이 이제 그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제 김 장관이 나는 사실 노동운동부터 시작해서 가장 밑바닥부터 출발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인들이 이렇게 극각으로 이제 변신한 거잖아요. 두 분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이런 사례들이 꽤 많거든요. 그 유인태 의원님께서 네. 재밌는 말씀 하시는데 극과 극은 통한다고. 네네네. 그런 얘기 많이 예, 남극도 춥고 북극도 추우니까. 시중에 많이 떠돌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 같이 굉장히 왼쪽에 계시던 분이 이제 보수 쪽에 오면 더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사실 진보에서 보수로 넘어온 분들이 훨씬 많아요. 많죠. 그죠? 따뜻하니까요. 뭔가 따뜻해서 그렇다기보다 따뜻하죠. 젊은 시절에 뭔가 이상을 가지고 하다가 진보의 어떤 이중성이나 진보의 위선이나 이런 데 좀 환멸을 느껴가지고 보수로 이렇게 넘어오신 그런 정치인들은 저는 많이 봤어요.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사실 소련의 패망이나 맞아요. 예. 그다음에 북한이 계속 저런 참상을 보이고 있는 거나 중국도 변하고 나서 지금 잘 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옛날에 뭐 막시즘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상에 빠졌던 그 뭐 운동권 출신들이죠. 그분들이 보수로 넘어온 경우는 많고 원래 젊을 때 보수였는데 진보로 넘어간 분들은 저는 잘 못 봤어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는데 진보의 왼끝 쪽이 국자가 있고 보수의 맨 오른쪽이 극우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보수 진보는 정상적인 이념입니다만 극자와 극우는 극단주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보수 진보의 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일리가 있네. 그러니까 극자와 극우로 가는 거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보수가 진보로 간다, 진보가 보수가 이렇게 표현한 거는 저는 틀렸다고 보고 극자와 극우라는 극단주의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이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걸러내야 돼요. 근데 이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에서 진보로 가든 진보에서 보수로 오든 뭐 극자에서 극우 왔다 갔다 하든 정치하는 사람은 자기가 왜 이러는지 국민들은 설명을 할 수 행위에 있어야 대해서. 됩니다. 행위에 네. 대해서. 근데 수십 년 동안 이쪽에 있다가 갑자기 이쪽에 와갖고는 그다음부터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거는 좀 문제 있지 않나요? 문제 많죠.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사실 또 명태균 씨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확정이 되면 홍준표, 오세훈 사기 그리고 정치자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겠다. 그러면서 앞에 돼지는 잔칫날에 잡는다. 뭐 이런. 내보고 그래 복당시키다라고 김종인 만나게 그러고 김종인 만나게 했잖아. 홍 대표가 하루에 5번씩 전화 왔어요 내한테. 명태균 씨가 그 네. 표현을 참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에 그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관계를 부인하고 이랬을 때도 뭐 저희 정치적 아버님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이러면서 상중이라고 야, 저 사람 저런 표현을 어디서 싶은데 근데 중앙지검으로 왔잖아요. 네, 창원지검에서. 왔더라고요. 예, 창원에서. 중앙지검으로 왔기 때문에 아마 대검이 아마 직접 중앙지검을 지휘하면서 할 건데 내부적으로 보고서나 뭐 포렌식이나 이런 건 다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빨리 좀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홍준표 시장이나 오세훈 시장도 빨리 수사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본인들도 계속 매일 지금 뉴스가 나니까 일일이 대응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상당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블랙박스도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차량의 블랙박스 그거 녹음된 거. 박봉계 의원이 보니까 그 황금폰 사진까지 막 딱 찍어가지고 USB하고 나 우리 갖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갖고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한번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불법이냐 아니냐 그것만이라도 검찰이 좀 확실하게 해주면 그러면 명태균 씨가 앞으로 선거판을 막 흔들어내는 이런 게 좀 작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 대신 해드릴게요. 예. 네. 이번 대선이 윤석열 대선이거나 명태균 대선이면 국힘은 무조건 집니다. 그럼 그 두 가지부터 자유로운 사람을 후보로 뽑으면 돼요. 자유로운 사람은 뻔히 아시죠? 누군지. 네. 뭐 제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그러니까 좀 아니었습니까? 제가 오버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두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네, 여야 각 정당의 의원들을 모여서 현 시국에 대해서 입장을 아주 가감없이 논하는 시간입니다. 썰전 스페셜 여야의 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말이죠. 각 당의 초재선 의원분들 한 자리에 모셨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정당 의석순으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개국 멤버고요.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의뢰 김한규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첫 출연이신데요. 의사고요. 국회의원으로 변신했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의사입니다. 빅5 병원들의 현 상황은 의학 교육의 내실화가 지금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신 행보를 걷고 있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한지아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신장식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네, 신장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이제 그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데. 아유,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내요? 오늘도 지금 당무위원회에서 아주 깊이 있는 토론을 했고 누가 출마한다는 거는 뭐 당원들과 국민들이 결정을 하실 문제고 예. 저희들은 뭐 출마부터 시작해서 방식까지 지금 그래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요즘 뭐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아주 언론에 가장 많이 뭐 오르락내리락하는 정치인이죠. 역신당 이준석 의원님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말이죠. 어쨌든 그 한지아 의원님이 이제 첫 출연이셔서 질문을 좀 먼저 드리는데 리틀 DJ라고 불리는 하나갑 전 리틀 대표님의 조카신데 기사 보니까 저기 큰아버지한테 저 상의를 못했다. 그래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시는 게 아니 왜 저기 민주당 쪽으로 안 가고 왜 국민의힘을 뭐 이런 아주 그냥 뭐 단순한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예. 네, 많이들 하십니다. 네. 네, 뭐 큰아버지께서는 큰아버지의 정치를 하신 거고 저는 또 저만의 정치를 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큰아버지께서나 저도 그렇고 결국엔 각자 입장에서 또 위치에서 국민 편에서 정치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주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연락을 못 드려서 썰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아유, 예. 의사하시다가 또 이제 교수도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국회의원 되신 거잖아요. 네. 뭐 생각을 좀 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갑작스러운 기회에 이렇게 좀 제안을 받으신 거예요? 갑작스러운 기회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는 한 사람을 그리고 국회의원은 그 사람이 사는 세상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게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저는 재활의학과 척손상 재활을 전문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래 씨 같은 하지 마비 환자들이 사회를 복귀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재반이 필요하고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좋은 정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 오퍼를 받았을 때 그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길게 고민 안 하시고. 길게 고민 안 하고. 아하. 근데 그 제안을 받았을 때 큰아빠 얼굴이 떠올랐나요? 아무래도 떠올랐어야 되는데요. 떠올랐어요. 그래요? 추후에 또. 예. 아니 근데 저는 사후통 보셨고 이거 궁금한 게 솔직히 말하면은 네. 비례대표 의원들은 그 태생의 비밀이 있거든요. 솔직하게 답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언제나 솔직합니다. 태생의 비밀은 뭐예요? 누구한테 전화 받았습니까? 이런 분위기군요, 설전이. 그 한지아 의원 당시 경우는 누구한테 전화 받았어요? 한지아 저는 조국 대표랑 직접 만나서 그렇지. 저런 게 원래 저게 정상적인 만나서. 답변이에요.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 계보가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예. 저는 이제 뭐 내란의 밤에 계엄 해제 투표하러 들어왔던 한지아 의원님 기억하고 있거든요. 오셨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한지아 의원이 잘 활동을 하셔서 예전에는 이종범 아들 이정후였는데 지금 이정후 아빠 이종범이 됐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하나갑 대표의 조카 한지아가 아니라 한지아의 큰아빠 하나갑으로 불릴 수 있도록 연락을 했는데 뭐 자꾸 이렇게 갑자기 정말 아주 훈훈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12월 14일 날 당론 어쨌든 이제 반대되는 찬성표를 이제 던지셨는데 의사들 복귀해야 된다. 안 그러면 처단한다. 많은 분들이 되게 이제 그 그런 조항에 대해서 의아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의사 출신이시니까 이 얘기를 그때 이제 언론 통해서 이제 접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저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상식에 기초를 한 표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공의들도 국민 아닙니까? 국민을 처단하겠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우리가 사실상 계엄 해제를 안 할 수가 없었고 계엄 이후에는 원로 정치인에게 여쭤봤더니 혼란기일수록 정도를 가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그 정도가 법이고 법치에서는 하야 아니면 탄핵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통령께서 하야는 거절을 하셨기 때문에 그 후자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실은 이준석 의원이 요즘 또 워낙 많은 분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 허은하 전 대표하고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뭐 공방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의 상황 정치에 순응하지 않고 사무총장 임면권을 행사하려 했기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당대표 허은하는 당대표직을 당연 상실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가짜 뉴스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면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관련된 부분을 고발하러 왔습니다. 허은하 전 대표가 이제 그 카톡을 사실 오픈해가지고 근데 거기 이제 내용이 그 CBS 이제 그 김현정의 뉴스쇼하고 이제 이준석 의원과 언론 유착이다. 뭐 언론에서 그렇게 이제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언론 유착은 뭐 이득을 위해서는 모르겠는데 네. 그때 여기 많이 앉아 계신 조정훈 의원이 모든 언론 나가가지고 이준석하고 이준석 신당 저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언론에 진행하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현장에서 반론에 해당하는 성격의 내용이 안 들어가면은 저희가 반론 보도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만한 요소가 있으면은 정보 교류하는 건 있는 일들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국민의힘 있었을 때도 그렇고 개혁신당 있을 때도 그렇고 다른 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보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김현정 앵커를 김현정 진행자를 준성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두 분 간의 케미가 좋아서 그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혹시 오랫동안 어떤 그런 깊은 이야기들이 서로 물밑에서 많이 오고 갔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과거의 정황들이 있어서 아마 더 증폭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총선 때 이준석 의원의 당선 1등 공신은 사실 CBS 김현정의 뉴스쇼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되게 이례적으로 특정 지역구의 후보자들끼리의 토론을 거기서 했거든요. 그렇게 기회를 가져서 이준석 후보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특정 언론이나 프로들이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좀 더 호의적이지 않냐. 뭐 그렇게 이제 부러워하는 분이 있고 저도 김현정의 뉴스쇼 한 번도 못 나가봐갖고 저도 한 번도 못 나왔습니다. 의원 된 다음에. 명태균 씨 그 녹취 파일이 뭐 일부 공개가 됐는데 준석아, 니 당대표 되면 홍 대표님 니 복당 시킬기가 시켜야죠. 바로 해라. 그러니까. 예, 바로 복당시키겠습니다. 근데 저때 저게 아마 6월 달에 본 걸 텐데 네. 4월 14일부터 저는 홍준표 복당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고 다녔어요. 제가 이거 자꾸 명태균 사건 보면서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요. 명태균 사장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독도는 우리 땅이라 생각한다 해가지고 저분이 저한테 그거 주입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 그 당시 복당에 대해 가지고는 모든 후보가 이미 동의하고 있었다. 네. 여야를 넘나들어 나는 김종인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내 복당시켜주면은 그래. 그러고 김종인 만나게 해줬잖아. 그게 김종인. 앞으로 이제 뭐 한국후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올 텐데 어쨌든 뭐 이준석 의원이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세 분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근데 이준석 의원님이 명태균 사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제 명태균 씨에 대해서 비판하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전 타격을 안 입을 것 같아요. 명태균 씨가 본인한테 일단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을 주로 그러니까 타겟으로 잡아서 공격을 하는데 두 분의 관계를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니 저는 처음부터 친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특이하고 정치권에서 좀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인 분인데 비판을 안 하시니까 좀 궁금하긴 하죠. 처음에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시작될 때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 김건희 여사가 2024년에 공천 개입했는지는 내가 본 거에서는 완결성이 없다. 제가 예스 노를 안 하고 제가 본 것만은 모른다. 그런데 지금 공개한 내용을 보면은 주고 싶은데 못 주지였죠. 지난해 22대 총선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명 씨가 김 여사를 만나서 받았다는 이 돈 봉투 사진도 입수했습니다. 2021년 7월은 현금 10만 원 정도로 기억하고 추석경에는 액수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뒤에서 무슨 뭐 돈을 주고받은 건 전 모르는 일이고 그 앞에서 하는 업무에 있어가지고는 형사 기소될 만한 것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명태균 특검에 동의하세요? 했잖아요. 명태균 특검 동의하신다. 공동 발의까지 했어 저희는요. 그 명태균 특검 하면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지금 검찰의 창원지검의 수사가 왜 중앙지검으로 넘기느냐?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요. 그 자료가 많아가지고요. 수사 이 자료 전부 다 보고 나서 이어갈게요라고 하면 대선 막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부부에 대한 수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거 명태균 특검으로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창원지검에서 이제 저한테 물어볼 게 있어가지고 동부지검에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그 조사를 보니까 문제될 만한 사람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전 대통령 문제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나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상황이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리고 지금 명태균과 같이 나오는 정치인들의 이름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 정당에서는 굉장히 큰 자산인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태 정치이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 때도 여론조사 경선 TF를 꾸릴 정도로 이거는 용납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명태균 음성 검사를 해서 음성 검사 균이지 않습니까? 명태균 음성 검사를 해서 명태균이라고 해서 유머였는데 우리가 받아들였죠. 아니 이런 황당하잖아요. 명태균 음성 검사가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우리 정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명태균 음성 검사 받은 사람들만 교류하시려면은 아마 김종인 위원장, 한동훈 대표가 만나면 안 됐을 텐데. 만남이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본인부터 빨리 검사 받으세요. 그러니까 본인부터 검사 받으세요. 아니 누구한테 뭐 한동훈한테 가서 받으면 됩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명태균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면 대통령 뭐 아니면 오세훈 이런 사람만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총선에서 혜택을 받았거나 부탁을 했거나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서 당내 분위기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대통령 특검은 몰라도 명태균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절대 다수가 반대한다. 이거 가면은 민주당 의원도 이름 나와요. 뭐 어떻게 알고 있는지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스스로 하자고요. 자백하신 것 같아요. 자백.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 명태균 특검 절대 안 된다. 국민의힘 괴멸법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백 아닙니까? 근데 권성동 대표는 저는 왜 그런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권성동 대표가 실제로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제일 많이 김건희 여사 관계에서 견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로는 전혀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진짜 국민의힘 내부에서 뭔가 판단이 있어가지고 이거 하면 다 망한다 그랬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당선인이 지금 전화를 했는데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일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처음에 딱 들고 왔을 때부터 야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이랬다고. 윤한홍 의원이 조금 불편한가 봐요. 윤한홍이도 특별히 나한테 뭐라 안 하던데. 그 뒤로 해서 다 당내에서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제가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하루 뒤 김 전 의원은 경남 창원 의창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됐습니다.